성희롱 의혹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당원 자격이 정지된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이 전북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최 의장은 성희롱 의혹 등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은 관련 법에 따라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특별전이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피카소와 현대미술 거장 등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면서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 전시관도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전주시 A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해 일가족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로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A 피트니스 센터와 관련한 확진자는 75명으로 늘었습니다. 전북도는 1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도는 핵심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 집합금지를 명령할 방침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자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치료비와 손실보상금 지원도 중단합니다. 지난해 고창군의회 의원 2명이 부정청탁과 성희롱 의혹 등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두 의원은 중앙당에 재심을 요청했고 다른 결과를 받았는데요.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인 최인규 의장이 전북방송을 통해 이와 관련된 심경을 밝혔습니다. 이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전북도당이 고창군 의원 2명의 당적을 박탈하며 시작된 논란. 당시 최인규 의장은 부정청탁과 성희롱 의혹으로, 김미란 의원은 품위 유지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로 전북도당 윤리심판원 회의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1월 중앙당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의장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청탁과 성희롱 등이 징계 사유였으나 부정청탁은 징계 사유에서 제외되고 성희롱 건만 일부 인정된다며 당원 정지 6개월로 징계 수위를 낮췄습니다. 품위 유지 위반과 허위 사실 유포로 제명 처분을 받았던 김미란 의원은 두 가지 징계 사유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제명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최인규 의장은 중앙당 결정 2개월여 만에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을 통해 심경을 밝혔습니다. 논란이 됐던 부정청탁에 대해선 경찰 조사 결과 내사 종결됐고 동료 의원 성희롱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에게 관련 피해 사실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성희롱 받았다는 그 여자 의원이 저는 절대 성희롱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자필로 확인서를 썼습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정읍 고창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에게는 공개적으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윤 의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자신이 거짓 제명을 당해 명예실추 등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지역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의 그 잘못된 판단, 또 지나친 지방의회의 개입, 길들이기, 이러한 모든 점들이 우리 고창원 의회를 이미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지 오래됩니다. 윤 의원은 중앙당의 징계 결정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당 기강을 잡기 위한 고육책이었다며 중앙당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당사자들의 자숙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당 판결을 두고 윤 의원과 최 의장 사이 온도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 고창군 의회 의원 10명 가운데 9명이 민주당 소속인 상황에서 둘 사이 갈등으로 군 의회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취재진은 김미란 의원에게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북경찰청이 전담수사팀을 꾸렸습니다. 부동산 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은 검찰과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동산 불법 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투기로 얻은 범죄 수익은 관련 법에 따라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해 7월 남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를 무차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를 보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20세기 최고의 입체파 화가로 꼽히는 파블로 피카소의 특별전이 정읍시립미술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피카소는 물론 동시대를 살았던 현대 미술의 거장들의 작품도 함께 전시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지역 전시관도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장산 자락에 위치한 정읍시립미술관입니다. 피카소와 동시대 화가들의 작품들로 구성된 특별 기획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외부 활동이 뜸해지는 시기이지만 모처럼 미술계 거장의 작품들을 접할 수 있다는 소식에 예술 마니아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우연히 이제 그 기사를 갖다가 검색하다가 알게 됐는데 지방에서는 굉장히 흔치 않은 기회거든요. 누구나 다 아는 피카소지만 실제로 그림을 갖다가 만나거나 이런 경우는 드무니까 더구나 이렇게 원작품들이 전시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번 전시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매시간 입장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인원과 관람 시간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루 평균 관람객이 300여 명을 웃돌면서 개막 2주 만에 방문객 수도 2만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전 충청권에서 이렇게 한 곳에서 많은 작품을 보는 것은 지금 처음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도 가고 방역도 충분히 되어 있는데 또 새로운 피카소나 샤가를 만나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는 것 같습니다. 재료와 기법, 장르 구분 없이 자신만의 세계로 만들어낸 피카소의 예술적 삶이 전시장별로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회화나 조각에 한정시키지 않고 판화와 도자를 통해 폭넓은 방식으로 펼쳐낸 작품들은 관람객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1 전시장에서는 내가 피카소가 되어서 그림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릴까라고 생각하면서 보시면 재미있겠지만 3 전시장에서는 피카소가 만약에 내 얼굴을 그려준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맥락에서 피카소가 그려주는 내 초상화 이런 부분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사물을 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그린다는 파블로 피카소. 본대로 그린다는 오렌트를 처음 깬 피카소의 작품을 찾는 지역민들의 발길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범죄에 안전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27%에 불과했습니다.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40%나 됐죠.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뭘까요? 신종 질병이 33%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먹고 사는 문제인 경제적 위험, 이어서 범죄, 국가 안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조사에서는 신종 질병에 대한 불안이 겨우 3%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의 영향이겠죠. 모이지 못하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그 불안하고 애들이 못 나가게 하니까 못 나가고 그냥 집에만 갇혀 있는 거지. 정확하게 100% 안전하다는 게 아직 없으니까. 그 효과가 나타나서 합주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그런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한다는 그런 게 있죠. 이 때문이지 다른 분야의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낮아졌습니다. 범죄와 국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에도 국가 안보에 대한 생각은 안전하다는 응답이 불안하다는 대답보다 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치안과 관련해 3명 중 1명은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2년 전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겁니다. 특히 여성은 절반이 불안감을 호소했습니다. 밤에 가로등 없는 데는 캄캄한 데는 무서워요. 누가 틱 튀어나오면 아무 생각 없이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런 사람도 어쩔 때는 무서울 때가 있다니까. 캄캄할 때. 그래도 우리 사회가 5년 전보다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9%로 2년 전보다 11%포인트 늘어났습니다. 또 5년 후에는 더 안전해질 것이라는 사람도 40%에 가까웠죠. 반면 위험해질 거라고 답한 사람도 22%였습니다. 악해지면 악해질 것 같아요. 너무나 지능들이 너무 발전? 네,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불안하죠. 코로나의 역설일까요? 국내 한 보안 기업이 고객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침입범죄가 1년 전보다 42% 감소했다고 하고요.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절도범죄가 33% 줄고 이탈리아에서는 강도 사건이 절반 이상 급감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른바 집콕이 늘어났기 때문 아닐까 싶은데요. 빨라진 백신 접종 속도만큼 바이러스에 대한 불안은 사라지고 이참에 범죄율은 계속 낮춰갔으면 좋겠네요.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와 고창, 부안 등 서해 연안 자치단체들이 정책 제안에 나섰습니다. 전북 지역 4개 시군은 12일 해양수산부 장관 주재로 열린 지중해 프로젝트 협의회에 참석해 어촌 뉴딜 사업 등 현안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지중해 프로젝트는 해양수산부와 연안 지자체의 정책협업 릴레이 사업으로 인천과 경기, 전남에 이어 충남 서천에서 3번째로 열린 겁니다. 치료비가 급히 필요한 환자가 즉시 지원금을 받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용호 의원은 환자에게 1년에 한 번 지급되는 본인 부담 상한제 사후 환급금을 즉시 받을 수 있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본인 부담 상한제는 연간 의료비 총액이 상한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인데 진료가 끝난 이듬해 8월 환급금이 지급돼 당장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고창 복분자 발효식초가 노화 방지와 면역력에 도움이 되는 황산화 물질 함유량이 일반 식초에 비해 3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창군 베리엔 바이오식품연구소는 연구 결과 일반 식초에 비해 고창 복분자 식초가 펠리페놀은 약 3배, 플라보노이드는 약 1.6배 이상 항산화 성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군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복분자 식초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안군이 지역 내 식품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먹거리 종합계획인 푸드플랜 관련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부안군은 오는 5월 부안 로컬푸드 직매장 개장을 앞두고 식품 가공업체 입점 기준과 푸드플랜, 식품 가공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부안군은 지역 농산물을 원료로 한 다양한 상품 개발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실군은 종이형 상품권 발행에 이어 부정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카드형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임실군은 카드형 상품권을 오는 17일부터 10억 원 규모로 발매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매 금액은 종이형 상품권과 합산해 월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2021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 공모에 김제시가 선정됐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사업은 장애인의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지역 중심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1억 원을 확보한 김제시는 장애 유형별 욕구와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개발할 계획인데요. 또한 스마트폰 활용 교육과 놀이 강사 인력도 양성할 방침입니다. 김제시가 지역 상품권인 김제사랑 상품권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 대상은 사행산업과 같은 제한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부정하게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등입니다. 김제시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지역 중심 채널 헬로티비 뉴스, 여러분의 이야기가 뉴스가 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